화이트 진로의 경우 최근에 뭐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만약에 대체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소주 먹다가 소주 값이 기존에 5,000원에서 6,000원 됐기 때문에 이제 나 위스키 마실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 또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번 주 경제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민 기자님 첫 번째 소식 알려주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1월 물가 상승률이 약 7.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세를 잡고자 통화정책의 긴축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이라는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7%면 정말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해 12월에 7%였고 이번 1월에 7.5%로 더 가팔라진 상승세인데요.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진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더욱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시장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이 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탠스 변화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둘파적인 스탠스가 나타났었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말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된 이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180도 바뀐 정책 스탠스 자체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충격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예상이 되는 기준금리 사실 작년 말 연초만 하더라도 대략 한 4차례 정도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로금리에서 0에서 0.25% 밴드 안에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4차례 정도면 대략 한 1에서 1.25% 관련된 밴드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그 시장을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일부 FOMC 의사록이라든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이나 각국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요. 사실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그런 부분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선반영을 해서 금리 인상 이런 부분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 FMC에서 페드에서 이런 부분 진행하는 부분이 기존 4차례에서 최근에는 7차례 이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의 이런 프라이싱 자체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특히나 이런 성장주들은 이런 프리미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관련된 기술주 성장주 주가 하락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에 따른 비중이 높은 만큼 러시아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꼭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처럼 빠지는 그런 좀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루빨리 이런 부분 물가가 좀 잡히고요.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네, 국제유가 상승에다가 글로벌 공급 병목 형상까지 맞물려서 주요 국가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결국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은 이 커피값이 올랐다, 또 기름값도 올랐다, 이 물가 상승하는 소식만 정말 여러 가지가 들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 10월 이후로 약 4개월 연속으로 3%대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3%대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사실 물가 상승 관련주여 가지고는 작년부터 이와 관련된 시장 반응, 영향 꾸준히 나타났었죠. 물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둔화가 되었을 경우에 경제 전반적으로 이에 따른 활력 이런 부분 자체도 당연히 큰 폭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생산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경제 전반으로 놓고 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각 개별 기업별로 이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 이런 원가 따른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최근 그 4분기 실적 발표 관련 기업들을 보면요. 대다수가 이제 물론 4분기에 따른 계절적 그리고 성과급 뭐 이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수 기업들이 최근에 물류비 상승 자체가 부담스럽게 지금 녹아 있다는 부분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즉 판매 및 관리비에서 물류비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큰 폭으로 차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제조 원가 단에서 이런 물류비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키기도 하죠. 이런 반제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네. 수입해 와서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조 원가 따는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제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이런 소비재 이런 부분으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산업재뿐만이 아니라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물가를 반영을 해서 작년부터 각 이런 그 관련된 물품들을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판가 그러니까 네. 판매 가격과 이 원가 차이를 우리가 그 스프레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런 소비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판가 올린 것보다 원가 단 이렇게 상승 요인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가운데서 그동안의 실적을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원가 단 물가가 조금만이라도 잡히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 스프레드 확대 자체를 이익으로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판가라는 것 자체가 한번 올리기가 어렵지 올리고 나면 그에 따라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가격이나 라면 가격 그리고 일부 이런 뭐 생수 가격 이런 부분을 올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따른 판가 자체는 올라가고 원가는 일부 이런 곡물가라든지 그리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동이 되어서 큰 폭으로 출렁거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이 부분이 하여 안정화되면서 스프레드 자체가 커지게 된다면 수익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인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사실 완만한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력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뭐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경제 활력을 좀 제고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음식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가격을 올린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런 원가 단의 상승이 판가 단의 상승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그 안에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작년에 올려놓은 판가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런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판가 인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에 포스트 팬데믹 체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원가 따는 인상 요인 자체가 안정화되기만 한다면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판가는 올려놓았고 원가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만큼 낮아지게 된다면 이 스프레드 자체가 바로 영업이익단으로 가져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뭐 롯데칠성 같은 최근에 뭐 사이다 같은 음료 그리고 화이트 진로의 경우 최근에 뭐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병뚜껑 가격이 뭐 한 10% 올랐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학이라든지 한국 알코올 같은 주정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는데 최근 뭐 8% 가까운 이런 원가 인상 요인 자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이런 그 판가 이런 부분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화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60% 이상 60% 후반대의 소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체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소주 먹다가 소주값이 기존에 5,000원에서 6,000원 됐기 때문에 이제 나 위스키 마실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멘이나 스낵 가격 이런 부분 인상 요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빨리 물가 상승률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부정적인 영향을